발바닥에 모기를 물리거나 작은 상처만 생겨도 찝찝하고 불편하시죠?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쥘 때 찌릿찌릿한 통증까지 생각만 해도 괴롭죠. 오늘은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평균 10만 km를 걷는다는데 1년 365일 우리 몸을 지탱하며 혹사당하는 발, 신체 부위 중에서 피로를 제일 잘 느껴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체중의 120%가 발에 전달되며 뛸 때는 300%가 전달되어 하루에 발이 받는 충격이 무려 400톤이라는 사실. 그렇다고 발을 사용 안 할 수는 없겠죠?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체 부위랍니다. 발바닥에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너는 뭐냐? 족저근막이란 발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 어떻게 아프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을 디딜 때 통증이 느껴지며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 한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아치 중의 뒤꿈치에 가까운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다시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 움직임을 지속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족저근막염, 왜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발의 노화 및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에게 발병하며 오래 서 있으면 발이 하중을 견디기 힘들어 코어가 약한 사람은 허리와 엉덩이에 힘이 빠지며 자세가 흐트러지는데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니 골반의 변형이 오고 체중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해 염증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 외에도 하이힐이나 샌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어떻게 치료하죠?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우선이겠죠?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체중을 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 변형이 있는지, 평발은 아닌지, 뾰족한 발의 형태는 아닌지, 관절염의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잘못된 운동 방법,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교정하여 원인을 제거하는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병행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며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족저근막염, 자가치료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일명 캔 굴리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캔처럼 둥근 기구를 굴려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피로와 무리감을 풀어주기에 간편한 동작이므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상 초기에는 간단한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나 만성으로 번질 경우 완치가 어려울 수 있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찌릿한 발바닥 통증은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되도록이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행제의 에리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